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맹공한 문재인의 흑심, 정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 열흘, 이제 임기 열흘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윤석열을 겨냥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식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난타라, 난타. 예. 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아주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절대 극악스럽게 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중인격자거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3, 4일 동안 완전히 그냥 윤석열을 아작을 내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도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못해. 자, 윤석열 당선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함구령을 내린 겁니까? 뭡니까? 윤석열 정권이 촛불 세력한테 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건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문재인 씨가 윤석열을 공격을 해봤더니 당사자인 윤석열부터가 입을 다물죠. 주변에서도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탁현민처럼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안 나와. 이거 싹수가 노란 거야, 이거. 이거 완전 싹수가 노란 거야, 이거. 자, 그 문재인, 사람 좋은 것처럼 하면서 가증스럽고 그 위선적인 그 문재인 씨가 지금 왜 윤석열을 조지느냐. 이건 정말 치밀한 시나리오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내가 분석한다 이거예요. 지금 고도의 지능적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뭐냐? 윤석열의 약점을 발견한 거야. 청와대 해체, 용산 이전, 이걸로 윤석열 당선인이 완전히 빼도 박지 못하는 수세에 몰렸다. 그냥 짓발라 버리는 거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인물평을 하라면 위선자이면서
정말로 잔인한 인물이다. 네. 잔인한 위선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대로 나오네. 딱 윤석열 약점이 잡힌 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도, 정신 있는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이 청와대 해체와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조져도 된다고 딱 믿는 거지. 이게 기발한 거야. 보수도 좀 윤석열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펜스를 칠 수가 없어. 그 부정적 이미지를 역이용해서 윤석열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기 한 보름,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그냥 행운이 굴러왔어요. 문재인한테. 행운이. 그게 뭐냐? 바로 청와대 해체, 용산행이야. 이야, 조목조목 따지는 거야. 어제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난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완전히 청와대 해체 용산행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45%, 윤석열 지지율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43%. 윤석열과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면 문재인이 이길 것이라고 했던 윤창중의 그 예측이 불행히도 적중한 거예요. 야,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에? 내가 정말 예측하기가 두려워요. 두려워. 너무 맞는 거야. 너무. 45대 43 문재인 윤석열 지지율이. 그 다음에 왜 지금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조지느냐? 재미 본 것도 물론이지만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네가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네가 말리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지금 미리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내가 말리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말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미리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돌아버리겠구만. 응? 이게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나? 또 하나는 뭐냐면 퇴임 후에 윤석열이가 문재인에게 정치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미리 방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건드릴 경우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를 잡아 넣는다라고, 이런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는 거야. 노련한 거지. 네? 자, 완전 망발이잖아. 윤석열 이가 대통령 된 것은 아이러니다. 윤석열 집권은 아이러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문재인 지지 세력 환호하는 거예요. 집결하고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다, 이 얘기잖아요. 윤석열의 태생적 문제점을 정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 건드리면 커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 끽소리를 못하느냐? 정치적 기반이 같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그 정치적 그 기반이 뭐야? 정체성이 뭐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야? 응? 지금 문재인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나 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딛고서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어?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네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느냐? 이 얘기 아니야. 당을 바꿔가지고. 지금 문재인은 이렇게 왜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수긍이 가죠.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단계, 그 수순을 발복하는 거지. 이친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내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냐고. 이친삼을 하겠다? 강정항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하겠다? 이건 지지 세력한테 동정심을 자극해가지고 집결하라는 거지. 문재인 그래서 5월 21일 날 바이든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날 문재인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러면 22일이면 청와대에서 나온 지 12일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아. 정치한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문재인이가. 나는 여기에서 희망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다 봐주기로 했다고 해도, 그런 빅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가만히 둘까? 정치 권력은 반드시 보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쳐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는 올 거라 봐요. 네, 쳐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명박도 이 정치 보복하고 막 악랄하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친박계를 친 것도 있지만. 노무현이가 봉하마을 가가지고 완전히 상황 노릇하니까 그거 친 거거든.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대 문재인 눈꼴 싫어가지고 가만히 못 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불행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윤내각 흔들거린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참 이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다. 잘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앞서기 시작했다.
똑같이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적합하다가 그래도 앞섰거든요. 근데 이건 적합하지 않다가 30%고, 아니 적합하다가 30%고 적합하지 않다가 37%로 나왔구만. 이야, 대역전이야. 여러분, 윤석열 내각 흔들거린다. 이게 뭐냐면, 왜 이 치아가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흔들거려. 한덕수 국무총리 갖고는 안 된다. 네? 참 정말 입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적합하다가 38%였어. 이게. 그런데 그게 30%로 줄고 부적합하다가 22%였는데 일주일 만에 적합하지 않다가 37%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국무총리 두 사람이 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대통령 혼자만 뭐 적합하지 않다, 국정수행을 잘 못할 것 같다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싫다는 거야. 아니, 국무총리도 38%에서 적합이 30%로 줄었어. 참, 이거 정말, 아니, 이건 기본 상식의 문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장관을 한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야. 이명박 대통령 때 주미대사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김앤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이 봉급을 주는 그 김앤장의 고문. 신상조사 검증을 해봤더니 재산이 83억이야. 83억. 근데 그 중에 현금이 52억이야. 10년간 재산이 40억이 늘었어. 10년간.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40억을.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시키겠다는 건 이건 대통령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내가 아주 태평성대, 이건 대통령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23억을 받았어. 네? 김앤장 고문료가 19억 4천만 원.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응? 이건 정말 보통의 상식으로
수가 없어. 그거 왜 그랬겠냐 이거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런 일이 윤석열과 한덕수가 어떻게 친한지 알도 못해.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 근데 한덕수 부인은 이른바 꿈 해몽 거야. 그냥 무속인이라 해도 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미대 나왔어. 한 사람은 전시 기획자야. 한 사람은 화가 활동하면서 전시하는 거야. 이런 상식적인 팩타를 모아보면은 그야말로 비상식이 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건. 어제 말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이준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이른바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책 참사, 인사 참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 나부랭이들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비위가 상하는 어떤 글도 안 씁니다. 어떤 글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갈 때에 이른바 대한민국이 70년이 넘게 기른 대한민국의 학자 어느 누구도 탄핵은 부당하다는 칼럼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른바 좌파학자라고 하는 이준구 명예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자기 블로그에다가, 네? 자, 정말 이건 뼈가 아픈 이야기예요.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 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느낌이 든다. 네? 이들은 평소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답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을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구질구질하다. 예를 들면 새 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몇백만 원 절약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떠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잘난 한동훈 부인이 경기도 구리로 위장 전입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세 아끼려고 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위장 전입은 엄연히 탈법 행위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그 집 보면 몇백만 원에 목을 매달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던데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구 얘기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의원, 원희룡 이야기죠. 참,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이른바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김인철,
의혹은 더욱 가관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 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하는 걸로, 이야, 공인이 되고 싶다면,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구질구질한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 화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돈을 참으로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 얘기예요? 한덕수죠. 법률의 전문 지식도 없을 텐데 그들이 로펌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속상한 일입니다. 네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인데 참 머리 아픈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지킵시다. 네.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윤희숙 좌거 우면 말고 직진하라. 어제 그저께에 윤희숙 전 의원이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정말 모처럼 속 시원한 소리를 했어요. 모처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생각한다. 네? 이 정호영이하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세종시에 노후를 위해서 땅 사놓은 거. 나도 억울해서 할 말이 많았지만 의원직 사퇴하고 나도 의원직 사퇴 금배지 떼고서 경찰 가서 나도 조사받은 사람이다.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돼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제가 윤희숙 전 의원한테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라고 참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 사실 이건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막 논쟁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면 피곤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뭐냐? 피곤해. 정말 피곤한 거야. 부인을 봐도 그렇고 국무총리를 봐도 그렇고 권성동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장계원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정호영이 얼굴을 봐도 그렇고 김인철 얼굴을 봐도 그렇고 한마디로 피곤해. 물러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장제원이고 권성동이고 뭔데? 당신네들이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악역을.
물러나라고 악역을 해야지. 물러나라고. 에?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당신네들이 악역을 해야지.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는 걸 보고 당신네들이 윤석열 당선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제고합시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두환 군사 정권 때도 민정수석 김용갑 민정수석이 광화문 나왔다가 전두환 대통령 만나가지고 카카 이거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화문 나가보니까 이거 김대중 사면 복권하라고 하는 게 민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윤희숙님. 네네. 다 좋은데 언론사 유튜브 인터뷰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라고 부르고 탄핵 찬성파예요. 그렇게만 보지 맙시다. 네. 네? 윤희숙이가 KDI 교수라고 해가지고 유승민 똘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라고 부를 수도 있어. 나도 박근혜라고 해. 그러면 이 우리 시청자들이 왜 박근혜라고 하느냐? 그 언론인이 박근혜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불충이 아닌 거야. 그건 본질이 아닌 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채팅 쏘는 것처럼 해가지고 윤희숙 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전 정말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자 보자 이거예요. 윤희숙이가 그럼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거 그거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나? 정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정치를 그렇게 보면. 어? 그건 정말 그건 완전히 너무나 그건 좁게 보는 거예요. 자, 윤희숙이가 그래 박근혜 씨라고 했다고 하자 이래. 그러면 윤석열한테 이거 말이야. 이거 두 사람 알아서 물러나야겠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잖아.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든 부총리 후보자들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윤희숙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봐. 박근혜 씨라고 불렀지는 모르지만 윤희숙은 의원직을 던진 사람이야. 어? 원희룡이는 이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한 사람이 상습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가 94만 9,560원을 물었어. 근데 원희룡이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건 대부분이 선거 사무원들이 운행한 차량이다. 선거 사무원이든 나발이든 간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으로 된 그 차량이 무려 몇 번이야? 네? 주정차 위반 13번,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3차례 16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3번 19번, 편의증진 보장 위반 1번 20차례구만. 이건 교통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야. 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이 윤석열 후보자의 중앙고등학교 서울법대 후배. 명색이 부장판사야. 근데 벌금을 안 내가지고 교통위반 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차량 그 세금, 자동차세. 이걸 안 돼가지고 11번 차량을 압류를 당했어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 이거 어떻게 눈 뜨고 봐줘야 돼, 이걸? 제가 볼 때에 지금 국무총리와 국무장관, 국무위원 19명 중에 최소한 5명 내지 6명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줄 사퇴해야 된다. 한덕수도 물러나고 5, 6명 한덕수, 원희룡,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이거 물러나야 돼. 이거 물러나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 물러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불행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윤희숙만큼, 윤희숙이가 처음이야.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은 이야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늦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내부 총질한다는 거거든. 내부 총질. 아주 보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단결하지 못하느냐? 왜 내부 총질하느냐? 이게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논리지. 이거 내부 총질이 아니야. 그러면 다 묻어도 민주당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너들 때는 어땠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뭉쳐야 된다는 거지. 네.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황교안 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뭐 임명진 때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그러다가 이준석이 만든 거야. 그러다가 윤석열 뽑았고. 그러면 윤석열만 하고 우리 말할 거예요?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재명이나 더 센 좌파가 나오도록 내버려 둘 거야? 네?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거든. 지금 민주당에서 10가지 인사청문회 기준을 들이댔어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봐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봐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안 그래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한덕수는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 오히려. 그리고 저 TK에서만 높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잘한 인사다. 30%밖에 안 된다는 건 나머지 70%, 65% 정도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망했느냐?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왜 물려줬어요? 내부 총질 못하게 하는 이 대깨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문자 폭탄 때리고.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은 정권 못 잡습니다. 다음 정권 또 못 잡아요. 내가 볼 때 정권을 유지도 못 할 거야. 유지도.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디 무슨 유튜브나 이런데 카톡 이런 데에서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다는 걸 느껴요. 제가 보면. 네.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운동권이었다. 아니 운동권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인사를 비판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운동권 다 했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건 정말 단견이에요. 예. 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내부 총질. 내부 총질 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예요. 우파가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만 잘났기 때문에. 이른바 각자 도생하고. 그러나 이건 각자 도생과는 내부 총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윤석열이가 이대로 가면 정권 유지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게 내부 총질이에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뭐냐?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안 돼.